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달 중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지역들도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재정비 정책과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부천시도 중동 신도시와 원도심 재정비 정책 토론을 준비하는 등 지역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천 중동 신도시 용적률은 226%로 1기 신도시들 중 가장 높습니다. 일산 분당 신도시보다는 40에서 50% 가까이 용적률이 높아 재정비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재건축 시장에서는 기존 용적률이 180%보다 높을 경우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봅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 법정 한계인 300%까지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해도 공공시설 기부 체납을 감안하면 중동 신도시는 분양 물량 확보에 한계가 있어 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할 경우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줄 계획입니다.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500%까지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대체로 파격적인 완화로 보고 있지만 사업성이 불리한 중동 신도시 시각에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중동 신도시의 좀 용적률을 다른 평균적인 신도시보다는 좀 높게 해서 사업성을 좀 더 좋게 해서 어떤 추가 부담금은 분당이나 혹은 또 중동의 신도시의 그 시민들이 비슷하게 좀 납부할 수 있게끔 좀 이런 안도 한번.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때까지 지자체와 함께 준비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2년 이상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계획 도시별 정비 범위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한꺼번에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행정 절차 단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선도지구가 되지 못하면 기존 재건축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시각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 또 선도지구의 지정에 대한 부분, 이주 대책에 대한 부분은 부천시가 앞으로 답을 주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주 대책도 재정비 사업이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자체가 대규모 이주단지 계획을 수립하려면 유휴부지와 임대주택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천시는 대장 신도시 등 3기 신도시 내 공공임대주택을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국토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부천시가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용적률 완화로 인한 초과 이익 환수와 공공기여, 여러 개 단지를 하나로 묶어 추진할 경우 어떻게 조합을 만들 것인지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내용을 법제화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네, 이런 법안을 왜 추진하는 건지, 또 예타 없이 5호선 연장을 추진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영 국회의원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하철 5호선 예타를 면제받기 위한 그런 법안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김포 금단 지역은 교통 체증이 사실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막히고 있고 또 지하철 김포 골드라인은 경전철로서 2량짜리죠. 그러다 보니까는 혼잡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285%에 달합니다. 5호선 연장을 좀 더 신속하게 하려면은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접경지역 특별법에 인해 특별법과 또 이제 인구가 50만 초과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에 의하면은 500억 이상 그리고 국가 재정이 300억 이상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는 예타를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30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회의를 했을 때 앞으로 예타를 엄격하게 해서 사실은 이제 예타 면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그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재정의 낭비를 막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정책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타는 실제 이제 그 경제성을 따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예타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 김포에는 이제 경제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우리 김포보다도 더 교통 여건이 나쁘지 않은데도 예타 면제를 받은 사례들도 있거든요. 작년 말에 컴팩트 시티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구가 10만 명 더 는다는 거고요. 지금도 여기에 주택 개발 사업들이 지금 꾸준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라도 받아서 정책적으로 빨리 좀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김포 금단 지역 주민들의 교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에서 그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4차 철도망 계획에 GTX D 노선이라든지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BTX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복합환승센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실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김포 지역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5호선 연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대로도 차량으로 이동을 하려면은 지금 벌써 김포 여기 신곡 정도만, 신곡 전부터도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올림픽대로도 꼭 개선을 해야 된다. 지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강 쪽으로 이 노량대교처럼 다리를 낳아서라도 확장을 한다든지 적어도 그런 대책들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BRT 관련해서도 이게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우선 긴급 해결 대책으로 버스들이 신속하게 서울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만든 2기 신도시인데 그 정부의 어떤 신도시 정책을 믿고 김포에 왔는데 이렇게 교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지역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교통수단들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2기 신도시인 김포 한강 신도시를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는 연속 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 21일 열린 한강 신도시 평가와 전망 토론회는 학계와 기관, 정치인과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한강 신도시의 발전 과정을 되짚어보는 자리였는데요. 이날 토론에서는 종합발전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신도시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시민들은 부족한 교통, 기반 시설을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 LH 관계자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신도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는데요.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상혁 국회의원은 한강 신도시의 개선 방향을 찾는 시민 토론회를 주제별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여러 채의 빌라를 소유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지난 21일까지 A씨 등 세입자 23명이 전세 사기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부평경찰서에 제출했는데요. 이들은 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고 재정적 한계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만 보낸 뒤 잠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등이 주장한 전세 보증금 피해 액수는 30억 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거주하는 빌라는 인천을 비롯해 경기도와 서울 등 여러 곳에 있으며 소유자인 40대 B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빌라들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B씨를 불러 사기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양주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옥정, 회천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역세권 개발 등 그 모습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2023년 양주시는 지역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먼저 서울 7호선 연장선 조기 개통과 GTX-C 조기 착공 등 광역 교통망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양주 테크노밸리 등 지역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경기 서북부권 경제 성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임 당시 시민과 함께 도약하겠다고 약속한 강수현 양주시장. 양주시의 올해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바로 광역교통망 확충입니다. 서울 7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도봉산 옥정 구간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옥정 포천 구간은 기본계획 승인을 마치고 양주 구간인 109에 대해 공사 발주를 한 상황입니다. 양주시는 서울 7호선의 빠른 개통과 GTX-C 조기 착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옥정 포천간 광역철도 그 연장 사업은 그 우리시 구간에 대해서 지금 다 LH 부담금을 LH에다가 좀 조속히 좀 납부를 해서 준공 시기를 좀 하루라도 좀 앞당기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GTX C 노선도 하여튼 그 건설 사업도 지금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 그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일단 지금 빨리 그 착공하기 위해서 좀 협의를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기반 조성에도 집중합니다. 양주 테크노밸리와 은남 일반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나아가 경기 서북부권 경제 성장의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각오입니다. 4차 산업 기반의 첨단 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또 일단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일단 항상 우리 서부권이 지금 소외돼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서부권의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바로 의료시설 부족입니다. 특히 양주시의 경우 옥정, 회천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용역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경기도나 그 관계되는 쪽에 지금 많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도 꼭 나름대로 이번 임기 내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과 함께 짚어본 2023년 양주시 주요 사업 계획은 오는 2월 23일 헬로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난 16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발족한 탄소중립 실천 부천연대가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네, 탄소중립 실천 부천연대 방영찬 사무처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영찬입니다. 예, 먼저 탄소중립 실천 부천연대가 출범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는 전부 부천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구성되어 있는 단체고요. 탄소중립 2050, 2050년도의 탄소중립 선언이 아닌 부천시만은 정말 독일과 같은 2045년 탄소중립 실천 선언 국가에 맞춰서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고 싶은 욕심에 마음에 맞는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서로 시간을 쪼개서 지역사회에서 탄소중립 실천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단체의 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부천시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10대 전략 중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환경도시의 첫 번째 공약이 바로 부천시 탄소 중립 로드맵을 수립하는 건데요. 현재까지의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부천시에서 탄소 중립 로드맵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일반 이제 사회생활을 전념하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부천시는 현재 그 미세먼지 대책과에서 탄소 중립을 담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탄소 중립 실천 각계 시민 공동 14인 위원회인가 12인 위원회를 지금 꾸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현 시장님도 취임하신 지 이제 한 8개월 남짓이시고 하니 아직 그 담당 공무원들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이제 찾고 있고, 이제 부천시는 시작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탄소중립 실천 부천연대 앞으로 계획 또 목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난주 창립대 때 그 와주신 시민들에게 제가 약속을 했어요.
일반 이런 NGO 시민단체들이 창립을 해놓고 그냥 성명서만 읽는 그런 성명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저희는 이제 작고 소박하고 그리고 꾸준한 활동을 시민들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부천시 그 1호선, 7호선 역앞, 그리고 시장, 골목상권, 공동주택에서의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민들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탄소 중립 실천, 기후위기 대응을 부천 시민들에게 홍보, 회원들을 모아서 향후 함께 초청 강연, 그리고 하반기에 아카데미까지 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시민생활 속의 실천 운동으로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 부천연대 방영찬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시내버스를 200대 이상 수소버스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와 SK E&S 등과 함께 인천 수소버스 선도도시 조성 실시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올해 200대 이상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119대를 전환할 예산은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됐고 추가 경정 예산 등으로 예산을 더 확보한다는 방침인데요. 오는 2024년까지 모두 700대의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추가로 수소 충전소 7곳을 확충하고 있는데요. 이 중 4곳은 상용차 충전이 가능하며 특히 3곳은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은 액화수소 충전소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마약이라는 용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박세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마약 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김밥과 치킨, 떡볶이 등 식품에 마약이라는 용어가 붙어 사용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뜻으로 상품 앞에 사용되지만 무분별하게 쓰이면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조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개선 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